찰리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이 범행 직후 연인에게 보낸 자백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유타주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LA와 뉴욕으로 가며 대량의 마약과 현금을 밀반입해온 대규모 마약 미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수십 톤의 마약과 1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하원이 워싱턴 DC의 청소년 범죄 단속을 위해 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리노이주 버윈의 한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베버리힐스 거리가 사진 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미 연준은 그간 기준금리 동결을 고수해왔는데 최근 고용시장의 악화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인하폭은 0.25%포인트로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에서 4.25%가 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방준비제도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연준은 고용시장의 침체에 더 초점을 뒀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적되고 있지만 영향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반면 최근 신규 고용의 둔화는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금리 인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의 차입 비용을 낮춰서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he labor market has softened, so the case for there being a persistent inflation outbreak is less. To acknowledge that the risks to the other mandate have grown. 연준은 고용시장의 악화는 트럼프의 적대적인 이민자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A good part of the slowing likely reflects a decline in the growth of the labor force due to lower immigration and lower labor force participation.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3%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0.57%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두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노골화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븐 마이러는 하루 전 연준 이사로 취임했고 이번 금리 결정 회의에서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책사가 연준에 직접 몸담으면서 트럼프의 중앙은행 흔들기,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총격범이 범행 직후 연인에게 보낸 자백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유타주 검찰은 지난 10일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이 범행 직후 룸메이트이자 트랜스젠더인 랜스 트위그스에게 범행 사실을 자백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The roommate received a text message from Robinson which said, "Drop what you're doing. Look under my keyboard." The roommate looked under the keyboard and found a note that stated, quote, "I had the opportunity to take out Charlie Kirk, and I'm going to take it." 공개된 문자에는 로빈슨이 커크를 살해했고 자신이 사용한 총기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며 언론과 경찰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트위거스는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위그스가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단순히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며 트위그스가 범행을 도왔거나 증거를 숨긴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타주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와 뉴욕을 오가며 대량의 마약과 현금을 밀반입해온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LA의 한 보석 가게를 위장 사무실로 사용하며 뉴욕의 고급 물류 회사를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다시 LA로 들여와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LA에서 뉴욕으로 보낸 마약 소포는 800여 개에 달했으며 총 22톤의 코카인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뉴욕에서 LA로 되돌아온 현금 규모는 1억 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 데이비드 로드리게스와 레이먼드 오코넬은 이미 2024년부터 구금 중이며 이번 수사로 조직원 5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구체적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카인 밀매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종신형, 자금 세탁은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조직원 2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이 워싱턴 DC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어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6살에서 14살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5살 이하 청소년들의 형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법안의 연령 기준을 18살 이하로 제한해 19살부터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두 법안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당국은 두 법안 외에도 대통령에게 워싱턴 DC의 범죄 사건 담당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차량 추격 제한을 철회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버윈의 한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버윈 경찰국은 어제 오후 4시쯤 링컨 중학교에서 20여 발의 총성이 울려 곧바로 출동했고 총격 사건으로 네리살리 교감과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I was pulling up and I hear the gunshots and they sounded like fireworks at first and then some guy was telling me not to keep going. So I made a left in the alley and there was these kids running around. 용의자는 차량 안에서 소총을 겨누며 경찰관들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진행 중이었으며 학교 측이 긴급 봉쇄령을 내려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콜로라도 덴버 지역 학생 수백 명이 주 의사당 앞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에버그린 고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중상을 입고 용의자가 숨진 사건 직후 열린 겁니다. 총기 규제 단체 스튜던트 디맨드 액션 주도로 덴버 이스트와 덴버 사우스, 조지 워싱턴 고교 등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린지 길크리스트 하원 의원과 톰 설리번 상원 의원도 현장에 나와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에버그린과 함께한다, 총기 폭력 멈춰라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덴버 이스트 고교 학생 노라 크라우스는 컬럼바인 이후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총기 폭력은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 이후 지금까지 400건이 넘는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40만 명의 학생이 총기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버리힐즈 거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벤 브루노는 아침에 베버리힐즈 거리를 운전하던 중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야자수 나무가 늘어선 거리 한가운데서 이른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20여 명의 사람들이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놀스 베버리 드라이브와 카메리타 애비뉴, 놀스 캐년 드라이브와 파크웨이 등 베버리힐즈 거리 곳곳이 사진 명소로 주목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베버리힐즈 시 당국은 사진 촬영이 주민들의 생활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FBI 청사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용의자 도널드 헨슨이 차량을 몰고 피츠버그 FBI 청사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헨슨은 성조기를 꺼내 던진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We consider this an act of terror because it was directly against the FBI. He has come here in the past. He is specifically targeted this building because it's the FBI building. 헨슨은 전직 군인이며 정신질환을 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차량을 정밀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디저트 가게에서 여성이 금속 둔기에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쯤 로즈미드 지역의 홍콩식 디저트 가게에서 한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아시아계 여성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뒤따라 들어온 남성이 금속 파이프로 보이는 둔기로 여성의 하체를 여러 차례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곧바로 달아났고 피해 여성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30대 아시아계 남성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LA 고속도로에서 도난 차량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젯밤 LA 카운티에서 도난 트럭을 추격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팜데일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용의자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도주하면서 14번, 5번, 405번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스파이크 스트립의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불꽃이 튀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용의자는 28마일가량을 달아난 끝에 놀스힐스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예정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국빈관인 갸오이타이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찬까지 3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는데 한중 외교수장이 만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고 이재석 경장의 안타까운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媒体对此十分关注，也做了大量的正面的报道。 이에 대해 조현 장관은 양국 국민 간의 좋은 감정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원래 중국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였지만 조현 장관은 그 같은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이후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어느 쪽이 먼저 방문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시간 가능한 대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담 과정에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확실히 참석할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관은 다음 달 중에 방한하는 일정을 잡아보기로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인 비핵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조 현 장관은 중국이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길 원했다며 앞으로 실무진은 물론 장관급에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 사용됐던 금빛 마차를 타고 윈저성까지 이동하는 등 왕실의 특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용 헬기를 타고 윈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 빈,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의 환영을 받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는 영국 왕실의 상징물로 장식된 금도금 마차, 아일랜드 국가마차에 함께 올라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성으로 이동했고요. 윈저성 내 공식 환영식장에 영국군 1,300명과 말 120필이 동원된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습니다.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왕실 수집품들을 둘러본 뒤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 수제 가죽책 등을 선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검 복제품과 티파니 빈티지 브로치로 답례했습니다. 한편 윈저성 일대에는 철제 장벽이 설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 시위대가 함께 몰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최근 승인한 무기 지원 목록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하이마스로 불리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미사일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의회 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에 따라 5억 달러, 우리 돈 6,900억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 2건을 승인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유럽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이를 통한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은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지원국들이 이미 20억 유로를 모았으며 추가 모금을 통해 최대 35억 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검찰은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항공소포 폭발 사건이 러시아군 정보기관과 연계된 러시아 국적자들에 의해 조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물류업체 DHL과 DPD를 통한 발송한 항공, 화물소포 4개 중 3개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 소포들은 영국과 폴란드 등으로 발송됐고 내부에는 2,500도 이상의 고열을 내는 고인화성 물질 테르밋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일부 용의자가 지난해 5월 빌뉴스의 이케아 매장 방화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검찰은 이케아의 상징색이 우크라이나의 국기와 같고 사건 날짜가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라는 점을 들어 러시아의 개입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 제린성 창춘에서 열린 에어쇼 리허설입니다. 플라잉카 2대가 날아오르는데요. 공중에서 서로 충돌한 뒤 한 대는 정상 착륙했지만 다른 한 대는 지상으로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언론은 현장 인원은 안전하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기종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 후이티엔이 개발한 2V 플라잉카로 자동차와 2인승 드론을 결합한 모델인데요. 지난해 광둥성 주하이 에어쇼에서 비행 시연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최초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격은 200만 위안, 우리 돈 약 3억 5천만 원으로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5천 건에 가까운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의 제보라며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되자 조 원장은 올해 4월에는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서 의원은 제보가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로 가려보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의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올해 4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그제 퇴근길 언론 촬영을 불허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자신을 향한 질문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겁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관련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일단 올해 4월 7일 만남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1년여 전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왜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원심을 뒤집었는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에게 그림을 대신 사다 준 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특검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재작년 2월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문제의 이우환 화백 작품.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다 줬을 뿐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림을 산 돈의 출처를 두고 김 전 검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코인업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전 검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고가의 그림이 공천과 인사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한 선물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검사 공천을 위해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선 탈락했지만 넉 달 뒤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 시절 검은 돈을 받아 그림을 산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세 차례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걸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이르면 오늘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부축을 받으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천천히 가십시오.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통일교 측은 이례적으로 한 총재의 심장 관련 질환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까지 냈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협의 없이 출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한 총재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한몸이 되는 정교일치 교리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접근했다는 의심과 맞닿는 진술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윗선 중 한 명인 정원주 첨무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 특검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온 김정환 목사는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한미 동맹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신선한 바람이 불면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기온 변화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가을, 혈압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33%, 즉 1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고혈압 비율이 높지만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위험이 높아져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건강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혈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두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세 번째,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세요. 고혈압, 알면 막을 수 있고 실천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